안녕하십니까. 우석엔투이 부동산 대표 박우석입니다. 제 얼굴이 잘 나오나요? 우선 저는 베트남 북부 지방 위치한 이제 박린이라는 곳에 이렇게 지금 현지인 와이프하고 17년도에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 초보입니다. 초보이고요. 이제 우리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아파트나 이제 기숙사 공장 토지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 이제 베트남 거기 마피아도 있고 깡패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이제 무섭고 또 해코지 안 할까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초기에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를 이제 보면서 약간 지금 틀리지만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고객분들도 이거 보시는 분들도 사기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안 당하고 좋은 집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한국하고 베트남이 약간 부동산 시스템이 약간 틀려요. 틀리고 또한 이 베트남이 다 똑같은 거냐? 아닙니다. 하노이나 호치민, 박린, 나짱 이런 데가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박린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와이프하고 부동산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조금씩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게 다 만든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거 조금씩 물어보고 해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자,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자, 베트남에서는 임차인은 수수료가 없다. 예외상은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임대인과 임차인 50%, 50%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베트남에서는 임차인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50건에서 한 100건 사이에 한두 건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임대인 의무사항 중에 이 세입자가 아파트든 기숙사를 들어가던 거주 등록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거주 등록을 안 했을 때 공안 단속을 했을 때 걸리거든요. 걸리면은 피해는 그렇다고 추방당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벌금이 나와요. 벌금이 원래는 집주인한테 나오고 이 공안 베트남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이 세입자한테도 돈을 뜯어냅니다. 거의 약 한 50만 동에서 한 100만 동 정도 우리나라 돈 한 5만 원 정도가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주 등록은 꼭 필수예요. 제가 보면서 이제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했다고 하고 안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우석투이 부동산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와이프가 직접 거주 등록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주 등록할 때 이제 가끔 남자분들이 이제 여기 여성분하고 같이 거주 등록 좀 해주세요 하고 문의가 오는데 베트남에서는 혼숙 금지가 아직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래 사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공안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나 기숙사, 특히 아파트가
공안 단속이 엄청 심해요. 방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노이도 많이 있고 호치민도 단속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안들이 한 5명, 6명씩 이제 파트너 막 해가지고 돌아다녀요. 돌면서 이제 한 집 한 집씩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막 여기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강제로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제 문을 두드리면 이제 저희가 가끔 이제 공안 단속 있습니다 하면은 문을 잠그면은 얘네가 이 공안이 두드리다가 한 막 찔긴 공안은 한 막 10분도 기다리고 20분도 기다려요. 그런데 대부분 5분도 안 돼서 이제 두드리다가 안 열어주면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가 문을 두드리면 누구지 하고 문을 열어주게 돼요. 열어주게 되면 이제 그때 만약에 여성분이 있거나 아니면 여성분이 없어도 만약에 여성분 물품, 신발이나 뭐 핸드백이나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러면 공안들이 이제 들어와서 단속을 하게 돼요. 단속을 해서 이제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여자 건데 왜 여기에 있어? 하면서 이제 추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조건 중개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직접 전화가 와요. 저희가 오면은 이제 어차피 저희도 이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안들도 많이 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풀어주고 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걸렸을 때 대처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서 이제 이 공안들이 뭐 서류 작성해가지고 다음날 와라 그런 거 다 받지 마시고 꼭 중개인이나 집주인이나 아는 분한테 무조건 연락을 하셔가지고 꼭 도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공안 사무실을 가게 되면 돈 많이 뜯깁니다. 막 많게는 추방도 할 수도 있어요. 이 공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적게는 뭐 그 자리에서 해결하면 솔직하게 한 200만 동? 한 10만원 정도나 한 5만원에서 한 10만원이면은 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공안집도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주다 보니까 가끔 이제 공안들이 이제 연락해서 무마시켜라 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절대 공안들 왔다고 해서 막 불안해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전화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임대계약 시 필요한 서류 절차 이렇게 있는데 개인 계약과 이제 회사 계약이 있어요. 근데 이 개인 계약 한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회사 계약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단지 회사 계약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기숙사나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던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생이 되니까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이제 증빙 자료도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별 차이는 없어요. 회사 계약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막 서류 이거 저거 갖고 와라?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회사에 회계나 통역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부동산 이제 와이프나 이렇게 다 베트남말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제 뭐 달라 뭐 보면은 이제 회사 명함 보면은 이제 인터넷 치면은 어디 회사가 등록돼 있고 이 세금 코드 번호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이제 개인 계약을 할 때는 우리 여권 사본과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 이제 체크본 스탬프 여권 기간이 있어요. 거기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던가 아니면 이제 회사들 다니게 되면 이제 거주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주증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거주 등록을
신청을 해줍니다. 자, 계약기간 및 보증금은 어떻게 지불하나요? 지금 현재 집주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1년 계약에 기본 1년 계약에 집주인은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 한 번에 다 주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품위서랑 등등 이렇게 올리고 하려면 6개월 1년 주는 데는 별로 없어요. 6개월씩 해가지고 처음에 초반 이제 아파트나 기숙사 얻을 때 보증금 1개월치 해가지고 7개월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계약이나 가끔 이런 분들이 보증금 이거 안 내면 안 돼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거 보증금 줬다가 못 받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저희도 솔직하게 이제 한 100건 중에 한두 건은 속을 썩여요. 집주인들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 두 건이 걸려 있었는데 비놈하고 이제 까덩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안 주려고 해요. 그리고 잘 안 주려고 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한국부동산한테 의뢰하는 이유가 이런 고민이나 이런 발생이 됐을 경우에 해결하려고 한국부동산에 한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한 달이 넘어가면 저희는 저희 돈으로 이 보증금을 그분한테 줬습니다. 주고 이제 그 집주인한테 지금 받았는데 좀 늦게 받았어요. 결론은 이 보증금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량기 보고 전기세 같은 경우 그날까지 해가지고 얼마 나왔습니다 하고 딱 처리하면 되는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전산망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달로 끊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마다 5일, 10일 달로 끊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20일 날 나갔다. 그런데 전기세는 5일 날 이제 계산이 된다. 그러면 5일 날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10며칠이 지나고 결국은 한 달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보증금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잘 얘기해서 이제 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보증금이 호치민하고 하노이하고 여기 박린하고 틀립니다. 호치민 같은 경우나 하노이 같은 경우는 디파짓이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거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박린은 한 달, 보증금이 한 달 걸고 이제 이렇게 임대 계약금에 대한 건 6개월씩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가하고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또 틀려요.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박린 같은 경우도 한 디파짓 한 2달, 어떤 경우는 3달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주인집하고 협의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까지 공장도 한 달씩, 상가도 이제 한 달씩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은 했습니다. 자, 계약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베트남 같은 경우, 한국부동산도 마찬가지 같아요. 베트남어만 있는 경우도 있고, 영어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랑 해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이 계약서에 베트남어, 한국어.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 보기 힘듭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같이 이제 계약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바쁘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메일로 계약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약 전 입주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일 정도는 미리 입주하게끔 해드립니다. 단 가계약금을 걸었을 경우,
그리고 이제 가계약금을 걸고 이제 뭐 며칠 날 들어오겠다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해서 한 2, 3일 정도, 한 5일 정도 이제 집 상태를 한번 보라고 해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아직 그 임대하는 집에 살지를 안 해가지고 몰라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고장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주인집한테 얘기를 합니다. 미리 입주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세입자가 임대한 집에 왔는데 고장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입주 전에 리스트는 이제 집주인이 다 작성을 합니다. 리스트 작성을 하고 이제 그 리스트 가지고 만약에 통역이당 갔던 회계당 갔던 이제 저희 중개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입자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제 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저도 사람이라서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세입자분이 들어가서 이건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그 사진을 찍어 놓던가 아니면 동영상으로 증빙할 자료를 딱 만들어 놓고 부동산에 의뢰를 했으면 중개인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통역이나 회계 이렇게 같이 아는 분이 했으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건 꼭 고쳐야 돼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통보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당신이 고장냈어 고쳐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숙사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식당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무실을 여기 법인 사무실 내고 싶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꼭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식당 같은 경우도 기숙사를 얻었는데 식당 한다고 나 우리 식당 할 거야 하고 식당을 집주인 몰래 했다가 걸리면 그거는 계약 파기입니다.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집주인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사무실 만든다, 이제 식당 하겠다, 아니면 가게를 차리겠다 이런 거 되는 집주인이 있고 안 되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중개인이나 아니면 집주인한테 꼭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주 등록은 해주는 건가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거주 등록은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저희 고객분들께 꼭 해드리고 있어요. 와이프가 집주인 안 시킵니다. 거주 등록은 필수입니다. 필수. 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거주증도 발급해주나요? 거주증 발급 안 해줘요. 거주증은 발급 안 해주는데 이제 회사에서 땀주나 이런 걸 이제 땀주가 이제 임시 거주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땀주를 발급은 저희가 해줍니다. 저희가 해주고 있고 이제 한 지역마다 다 틀린데 5만 동에서 50만 동 사이에 비용이 들어요. 대부분 이제 여기 방림 같은 경우는 이제 까덩 에코 빼고는 거의 한 5만 동, 10만 동, 20만 동 내외인데 까덩만 거의 한 40만 동, 50만 동이 들고 있습니다. 왜? 까덩이나 에코는 주공아파트, 한국으로 주공아파트인데 여기 까덩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공아파트다 보니까 외국인 임대가 금지돼 있지만 이 까덩 방린에서는 이 까덩 회사하고 이 방린 성주하고 협의를 공안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 입주가 가능하게끔 했지만 깜주 같은 경우는 약간 공안에 이제 돈을 좀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필요하시면 꼭 얘기하시면 이 중개인한테 얘기하시면 그런 거 꼭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저희가 살면서 이제 여기에 있는 물건, 이제 임대인 측, 집주인 물건을 이제 버리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그런 부분도 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큰일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집주인 물건은 만약에 필요 없으면 중개인이나 아니면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져가게끔 하셔야 돼요. 그걸 임의로 우리 이거 안 쓰니까 버려야 돼. 버리면 나중에 이제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할 겁니다. 하다 보면 없어진 게 있으면 그걸로 이제 보증금으로 꼬투리 잡고 이제 그걸 깔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제 그거는 집주인이나 이제 부동산한테 꼭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 좀 치워주세요 하면은 치워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이 팔렸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거에 한 2건은 있었어요. 2건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급해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문제는 계약 파기하는 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위약금이 걸려 있어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위약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이제 통보를 하면 이제 위약금으로 만약에 2천만 동 집이다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2천만 동 더 한 달치를 더 받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한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인테리어를 하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2배, 3배도 해가지고 계약서에 꼭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기재 안 하면 아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더라도 꼭 계약서는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집이 핑크북이 있는지, 핑크북이라는 건 우리 한국말로 치면 등기등본이에요. 이 집에 대한 이제 자기 권리, 소유권 증명하는 것을 이제 핑크북이라고 하는데, 이 핑크북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핑크북이 아직 안 나온 데도 있어요. 새로운 아파트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계약서만으로도 꼭 이 집이 우리 집이라는 걸, 이 집주인 집이라는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설명이 조금 이해는 가셨나요? 제가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 고객분들하고 이제 해외 오시는 분들 사기 받지 말라고 제가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네이버에 이제 우석투이나 우석엔투이나 우석엔투이 부동산 이렇게 치시면 저희 매물이랑 이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버에도 마찬가지 우석엔투이 부동산 이렇게 치시면 제가 몇 개씩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저도 유튜버를 많이 보는데 왜 구독, 좋아요를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도 한 번씩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야 뭐 감사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는 이제 이 현지인 매물과 외국인 매물 차이점, 왜 외국인 매물이 비싼 건지 현지인 매물은 그대로인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제 집을 구하실 때 꼭 확인해야 할 거, 이제 오늘하고 약간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많은 이제 저희 단톡방도 있습니다. 단톡방 이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클릭만 하면 들어오시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저희 단톡방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기에 이제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